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뭐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얘기를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예, 뭐 바로 들어가죠.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시대에 좀 뭐 좀 거꾸로 가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 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역사 해석은 좀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치카도 그랬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과제에 네, 네, 따라 가지고 역사는 달리 해석되기 마련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역사 해석을 국가가 국정화라 그래가지고 그냥 정하고 나머지 일을 갖다가 사실 이단 내지 배격하겠다는 예. 그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데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아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많고, 뭐, 찬반 양론이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식의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정부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북한하고 몽골, 예, 러시아, 예, 뭐 이런 몇몇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나라들은 이른바 이제 사상의 통일을 대단히 중시하는 예.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이 지령을 하고 통제를 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는 사상 이념의 어떤 이 자유시장 이 개념 자체가 없죠. 예, 당 중앙이라든지 수령이 엄청나게 이렇게 자유롭고 천재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해야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역사 해석을 갖다가 주도를 하면 그건 이의 없이 따라야 되는. 예, 수용 관철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로 따라간다는 얘기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참 이해되기가 어려운 방식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아마 이 사람들 발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이 국정 교과서들이 아주 좌편향이더라. 그래서 사상 이념의 자유시장에 놔뒀더만은 도저히 교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국가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이게 통제가 안 된다. 통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뭔가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그렇게 상실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를 제한 나머지가 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할 거니까. 것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이 나라가 여전히 무슨 뭐 선거만 하면은 주로 이른바 그 보수 정당이 이기는 나라잖아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뭐 그다음에 무슨 재보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나라에서 그다음에 그 통진당 해산 판결 났을 때 힘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뒤에 그 재보궐선거가 증명해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좌편향 일색이라고 하는 진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너무 우편향이 아닌가 조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필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국정화 문제가 아니라 이 검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쓰여지고 선택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그 행보일 텐데 어떻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그렇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혹시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의 혹시 집요한 저기 생각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 또 너무 보수를 폄하하는 거죠. 아,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반대편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이런 저 정치 세력들은 이걸 또 아주 뭐 정말 만사 제끼고 이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응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친일 독재 교과서라서 문제다 이런 거니까 그죠? 예, 친일 예. 독재 교과서를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저쪽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라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그렇지. 같아요. 내용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 자꾸.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말이에요. 친일이냐, 종북이냐 그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문제 삼으면은
서로 막 문제 삼을 그렇지, 것들이 끝없는 논쟁이죠, 막 그거는. 끝없는 논쟁이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건 결국 국가가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냐 안 하냐 야.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문제의 본질이. 예, 민간에 맡기고 시장에 맡기고 그러자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민정 체제로 해서 예. 서로 채택 경쟁도 하고 서로 그 해석을 가지고 감론 을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좀 역사로부터 훨씬 어떤 풍부한 교훈들을 갖다가 얻고 역사 관련된 어떤 우리 지성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대우 소장 얘기는 내용이 친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정화하려는 국가가 독점하려는 그 지점만을 비판하는 게 옳은 방식일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이게 친일 독재 교과서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든 어떤 이 정치적 정책적인 어떤 현안이나 논쟁을 일부에 잠재워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른바 이제 종북 친북 시비하고 친일 독재 시비 아닙니까? 두 개의 큰 담론이 지금 부딪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쪽은 종북 친북 시비를 하는 거고 이쪽은 친일 독재 시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빨간물 뿌리기하고 검은물 뿌리기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결국 두 거대 양당이 지금서부터 자기들 중심의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두 당만 우뚝 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전 명백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친일 독재 시비하고 종북 친북 시비를 하게 되면은 서로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정오와 혐오를 갖다가 자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의 어떤 비전. 지금 현재 수많은 어떤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뭐 그다음에 무슨 재정 문제, 복지 문제, 무수히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진짜 절박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서로 빨간물 뿌리기, 검은물 뿌리기 경쟁을 갖다 하면서 분노와 정오와 공포를 갖다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어떤 판이 돼버리면 이것이 전부 그냥 다 죽어버리겠죠. 죽어버리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대안도 못 내는 어떤 세력들끼리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적대적 어떤 공생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다수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그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표를 얻고 그러면 정권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절박한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걸 잘 분석하거나 그걸 동원할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동원하기 편한 구조로 계속 그 양당이 거의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담합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적대적 공생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 양당, 두 기득권 거대 정당의 담합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이 없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우리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이렇게 할보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자신이 주무기가 원래 종북 친북 시비고 친일 독재 시비니까 물 만난 고기가 된 것 같아요. 결국 뭐 우리 김대우 소장이 평소에 많이 주장했던 거지만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수술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머릿격인 정치 구조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교과서라는 하나의 소재를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와 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정말 절박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더 따져보도록 하죠. 우리가 뭐 국정교과서 여기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국정교과서 논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이 아주 아파하는 문제들을 꺼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기득권 양당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관심한지를 비판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게 좀 대안이 아닐까. 결국은 이게 기득권 담합 체제라는 거,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를 폭로를 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 시대에 좀 역행하는 방향으로 그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판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다 제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흐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야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저쪽에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뭐 대단히 중요하고 더 복잡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좀 절박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또 뻔한 얘기를 너무 그냥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